만약 여러분이 몸속에서 아무런 기척도 없이 형성되는 혈전, 피떡 때문에 불안하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할 단 한 가지의 가루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노인의 건강을 돌보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한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려 합니다. 바로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가루 몇 숟가락만으로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대한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동맥경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서야 할 가장 무서운 침묵의 적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길이가 무려 10만 km가 넘습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2배 반에 달하는 길이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가 나쁜 콜레스테롤, 과도한 혈당, 그리고 포화지방이 오랜 시간 쌓여 막히게 되면 마치 녹슨 쇳조각처럼 혈관벽에 달라붙어 위험한 플라크, 혈관 찌꺼기를 형성합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오늘 당장은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해 보일지라도 이 혈전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할 특별한 가루들을 통해 여러분은 손쉽게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흑마늘 가루. 지금 소개할 첫 번째 식품은 전통의학에서 가장 귀한 약재 중 하나로 간주되며 혈관을 원활하게 하고 기혈을 보강하는 능력을 지닌 식품입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흑마늘은 신선한 마늘을 고온, 고습의 조건에서 몇 주 동안 발효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불리며 마늘의 색과 향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여러 항산화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흑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찌거나 자를 때만 형성되며 생마늘에 존재하는 알리신은 강력하지만 불안정하고 체내 흡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 알리신은 수용성인 SRC스테인 SAC으로 변환되며 이는 매우 안정적이고 냄새가 없으며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흑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로 세포막을 통과하여 심혈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AC는 또한 이노스를 활성화시켜 산화질소를 생성하며 항혈소판 응집작용을 합니다. 이는 혈소판이 서로부터 혈전 형성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혈전 예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알리신과 그 유도체는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이노스,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이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로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동시에 알리신은 간에서 HMGCO의 환원효소를 억제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합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2018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하이퍼텐션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는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평균 4.6mm까지 낮추고 유한기 혈압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눌리전 리서치 앤드 프랙티스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주간 흑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가 상승하고 심장질환의 여러 위험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흑마늘 가루를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흑마늘 한쪽을 곱게 갈아 천연꿀과 섞은 뒤 매일 아침 공복에 작은 티스푼으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저녁에 섭취하면 숙면 중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히 도와줍니다. 당황가루와 흑후추의 조합.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삼원입니다. 이 황금빛 뿌리는 수백 년 동안 민간의학에서 열을 식히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옛 의사들은 당황과 흑후추를 함께 사용하면 혈관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몇 배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황의 주요 활성성분은 커큐민으로 이는 세 개의 방향적 고리가 결합된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진 폴리페놀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그 효능은 비타민 C보다 10배, 비타민 E보다 5배 강합니다. 하지만 커큐민의 가장 큰 문제는 장에서의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이때 흑후추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흑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알칼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간과 장에서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억제하여 커큐민의 분해를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피페린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00%까지 높여줍니다. 커큐민은 항염 작용 외에도 직접적으로 혈액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커큐민은 혈액응고 가능에서 중요한 두 단백질인 트롬빈과 XA 인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소를 억제함으로써 커큐민은 섬유소, 타이브린, 섬유의 형성을 지연시키며 이는 혈액세포들이 뭉쳐 혈전을 형성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커큐민은 혈전 형성을 돕는 접착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커큐민의 혈관 작용 메커니즘은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NF-캐법이 단백질을 억제하고 체내 항산화 효소의 생산을 촉진하며 산화질소 합성효소 제노에스 내 활성을 높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더 어메리컨 저널 오브 제리액릭 사이카이얼리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커큐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놀라운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피로와 경미한 우울 증상이 감소했으며 특히 뇌속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알츠하이머의 주요 지표의 축적이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강황 가루 한 작은 숟가락, 갓간 흑후추 한 꼬집, 그리고 따뜻한 우유와 꿀을 함께 섞어 잠들기 전 마시는 것입니다. 혹은 채소 카레나 샐러드에 참기름과 함께 넣어 드셔도 커큐민의 흡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해조류 가루 세 번째 식품은 오래전부터 바다의 신비한 약초로 불려온 해조류입니다. 특히 출산 후 회복과 혈액 정화에 사용되었던 해조류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혈액 속 불순물을 용해시키는 귀한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영양 성분 면에서 건조 해조류는 필수 미네랄의 진정한 보물 창고입니다. 건조 해조류 100g은 쇠고기보다 3200배 많은 마그네슘을, 신선한 우유보다 10배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갑상선 기능에 필요한 풍부한 요오드를 제공합니다. 푸코이다는 특히 콤부와 와카메 같은 갈조류에서 주로 발견되며 항응고 및 함염 특성으로 널리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플라스민 시스템이라 불리는 자연적인 혈전 분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푸코이다는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인자 TPA의 방출을 촉진하여 플라스미노겐을 플라스민으로 변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이를 통해 이미 형성된 혈전을 용해시키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즉, 푸코이다는 단순히 혈전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린 드러그즈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푸코이단이 혈액응고 반응의 여러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파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또한 푸코이단은 혈소판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푸코이단은 독특한 분자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음전하를 띠는 바수의 황산기 설페이트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혈액 내 양전화 단백질과 결합하여 쉽게 배출될 수 있는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또한 해조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은 마그네슘이 혈압을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칼륨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 혈관벽의 압력을 줄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79세 고혈압과 부정맥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해조류 가루 한 티스푼씩 드신 지 2달 만에 심장 박동이 완전히 안정되었고 혈압도 185mmHg에서 140/85mmHg로 내려갔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고 싶으시다면 우선 품질 좋은 건조 해조류를 구입하여 소금을 깨끗이 씻어낸 뒤 완전히 건조시키고 약한 불에서 가볍게 볶아 곱게 갈아 가루로 보관하십시오.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티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댓글 섹션에 습자치를 입력하여 저희가 더욱 양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버섯가루. 네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전통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산의 영지, 명지라 불려온 표고버섯입니다. 향이 깊고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간을 정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인 버섯과 달리 표고버섯은 깊은 산 속에서 자라며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체내에 유익한 귀한 영양소를 다량 축적하게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특히 2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리타데닌, 이라이테이더닌,
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널 오브 에그리컬처럴 앤드 푸드 케미스트리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하고 가니 혈액 속에 떠도는 과잉 콜레스테롤을 소모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혈중 지질 수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베타글로컨입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도 유익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소화관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여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에 결합합니다. 이로 인해 그것들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결과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도 표고버섯의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널 오브 눌리션에 게재된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서는 표고버섯이 혈중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를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 한 분인 이 씨의 경우 처음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mg BL이었으나 표고버섯 가루를 꾸준히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한 결과 단 3개월 만에 200mg BL까지 낮아졌습니다. 표고버섯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품질 좋은 건표고를 고른 뒤 깨끗이 씻어 잘게 자르고 약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곱게 분쇄해 가루로 만드십시오.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만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죽이나 국에 넣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표고버섯은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특히 노년층의 심혈관 건강 보호, 혈중 지방 개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천연 약재라 할 수 있습니다. 파슬리 가루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파슬리입니다. 지목에서 자라지만 여전히 신선한 녹색을 유지하는 파슬리는 오랫동안 자연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혐체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과 혈액순환에 유익합니다. 파슬리에는 중요한 활성 성분인 아피제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오래도록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파슬리에는 강력한 함염작용을 가진 자연 화합물인 루테올린도 들어 있습니다. 루테올린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피제닌과 루테올린은 모두 혈액내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파슬리는 또한 펙틴과 셀룰로오스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잡아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슬리는 비타민 K의 훌륭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촉진한다고 우려하지만 비타민 K가 혈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 K를 사용하여 응고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상처를 입었을 때 과도한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 특히 비타민 K2, 파슬리에서 일부는 비타민 K1을 전환하여 생성됨의 중요한 역할은 매트릭스 GLA 단백질, MGP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MGP는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칼슘이 동맥벽에 침착되지 않도록 막고 동맥경화와 혈관경화를 유발하는 원인 칼슘을 뼈로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을 유지하게 되어 혈전 형성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비타민 K 섭취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연적인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혈관이 필요할 때 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연하고 경화되지 않게 유지됩니다. 또한 파슬리에는 많은 엽록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엽록소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구조가 유사하지만 철 대신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엽록소는 적혈구 생성 과정을 돕고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파슬리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신선한 파슬리를 깨끗이 씻어 잘게 썬 후 자연 건조하거나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건조시켜 비타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운 가루로 갈아 매일 한 티스푼을 스프나 샐러드에 넣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디톡스 음료로 마시면 좋습니다. 들깨 가루 6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들깨, 차조기, 퍼릴러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소엽이라 불리며 기혈을 조화롭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체내 해독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뿐만 아니라 들깨 씨앗은 심장을 보강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두뇌 건강에도 기여한다고 높이 평가되어 왔습니다.
들깨 씨앗의 가장 큰 특징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하의 약 60%가 알파리놀렌산 AL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LA는 인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으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일부는 EPA와 DHA로 전환되며 이는 원래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심혈관과 뇌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비록 전환율이 높지 않지만 들깨 씨앗에 함유된 ALA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분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ALA가 풍부한 식단, 들깨, 아마씨, 호두 등 은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항염 작용을 하고 신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깨의 속 오메가-3 지방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장을 보호합니다.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며 심장 박동을 안정화하고 혈중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들깨 껍질에는 리그닌이라는 식물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 들어있어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의 혈관 기능 개선과 혈류 증진에 도움을 주며 산화질소, 생섬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을 강화합니다. 저널 오브 에그리컬처럴 앤드 푸드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2g의 들깨 가루를 12주간 섭취한 참가자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감소했으며 말초 혈관 건강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들깨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씨앗을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 고소한 향을 낸 뒤 곱게 분쇄하여 가루로 만듭니다. 하루에 티스푼 1스푼이면 충분하며 고소한 향이 있어 밥 위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섞거나 두유와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유의사항. 비록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연요법이지만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한마늘 가루와 강황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이 약물의 항응고 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INR 지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석증 환자는 고용량 강함을 피해야 합니다. 커큐민이 밤낭 수축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표고버섯의 퓨린 함량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표고버섯이 유익한 점은 많지만 느타리버섯과 마이타케 버섯 역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마이타케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연구된 바 있으며 이는 대사 건강에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별표결표 미국 갑상선학회 JPA 별표결표는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해조류 등에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기존의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소량 약 3분의 1 용량부터 시작해 2주간 점차 늘려가며 몸이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두드러기, 호흡곤란, 복통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보관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두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천연 가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성공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일관성. 가끔씩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체는 유익한 성분을 축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을 재생합니다. 둘째, 복용 시간. 흑마늘 가루와 해초 가루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방황가루와 후추가루는 지방이 많은 식사 후에 복용하면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료의 품질. 항상 유기농 무방부제 재료를 선택하세요. 직접 만든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신선하고 안전합니다. 넷째, 적절한 복용량. 모든 가루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대신 소화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적은 양으로 나누어 복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체 반응을 모니터링하세요. 혈압과 매일 신체 변화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최적의 생활 습관. 이 마법의 가루들이 최대 효과를 발휘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200에서 250ml의 따뜻한 물을 마셔 혈관을 깨우고 영양소 흡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이 마법의 가루들은 혈액이 너무 끈적거린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탈수 상태는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끈적거리는 혈액은 더 느리게 흐르며 이는 혈소판이 서로 부딪혀 결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듭니다. 마치 빨대를 통해 꿀을 흡입하려는 것과 물을 흡입하려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혈액이 끈적거릴 때 심장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전 형성 위험을 줄입니다. 단, 가루와 함께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지 않도록 하세요.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루를 마신 후 1시간 뒤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흡수 효과를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과 자연가루를 결합하면 효과가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 혈관 회복 과정을 최적화하세요. 깊은 잠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관 내피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가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자연 화합물들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심장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관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심장을 돌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작은 레시피는 기적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 전통적인 지혜에 귀 기울이고 몸의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매일 심장을 준비하고 즐기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 때 심장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래의 질문이나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마법의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간단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식습관, 심호흡,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심장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풍부한 에너지, 맑은 정신, 그리고 간인한 마음으로 삶의 즐거운 선율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부터 시작되며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